먼저 영어 공부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는데요. 저는 항상 그 질문부터 먼저 해보자고 많이 제안을 드리는데, 영어 공부의 목적이 뭐죠? 목적이 그냥 어떤 글로벌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거? 그다음에 요즘 모든 자료들이 다 영어로 돼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본인이 드론에 관심이 있다 그래도 한글만 아는 것보다 영어를 알게 되면 뭐 그쪽에 영미권에 있는 드론 하는 사람들 영상도 보고 훨씬 더 세계관이 뭐 넓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현대 산업 사회가 지금 다 뭐 영어 중심으로 모든 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하더라도 사실 영어를 잘했을 때 이제 좋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영어 공부를 시킨다라고 하는 의도면은 저는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적절하게 회화 중심으로 뭐 이렇게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어 동화책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의 어떤 영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수학이 입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수능 영어를 끝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끝내놓고 고등학교 때는 수학하고 국어에 올인해서 그렇게 해서 112를 만들어가지고 뭐 서울대나 의대를 갈 수 있는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를 기른다. 이런 의견이 지금 후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뭐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제가 입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입시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 입시적인 욕심을 내려놓은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뭐 영어에 대한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엄마표 영어든지 영어 동화책이 됐든지 간에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가면은 문법을 학원을 따로 보내야 된다. 내신 그 뭐 영어를 또 따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공부머리가 있는 아이면은요. 문법이나 아니면 내신 대비를 따로 보내지 않아도 이미 영어 동화책만 하고 나서 한 7, 8년 정도 꾸준히 한 애라면 수능 문제에 80점 정도는 풉니다. 그 어느 정도의 그 독해력이나 뭐 영어 문해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들은 국어를 해도 잘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영어에 특화된 공부머리만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공부머리라고 하는 게 언어 능력이라든지 수리 논리 능력이라든지 자기 성찰 능력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사실은 인지적인 부분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고 그러는 게 사실 몇몇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도 대부분 그게 같이 맞물려 가는 경우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입시로 얘가 뭐 중학교만 가도 내신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수능 영어에 도움이 되나? 라고 하는, 수능 영어는 지금 독해 중심이거든요. 독해하고 리스닝 중심인데, 문법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명문학권, 지금 뭐 목동이나 대치동 같은 경우는 꽈서 내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교과서를 통으로 외워야지만 맞출 수 있는 막 그런 문제들 내고 그런다는 거죠. 저는 다 그런 부분도 과잉사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굳이 그 페이스까지 그 정도의 난도까지 할 필요가 없는 공부들을 사실은 하는데 그게 그냥 성실성의 하나의 반영으로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거니까 열심히 군말 없이 하고 뭐 그러는 거에서 성실성 훈련이다라고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냥 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 공부를 중학교 내신 그렇게 구석에 있는 것까지 열심히 문법까지 그렇게 하는 게 수능까지 보는데 도움이 될까? 그거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 본인이 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좀 더 열심히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된 것도 영어가 본인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좋고 또 뭐 영어 본인이 라이팅도 하고 뭐 소설 같은 것도 뭐 써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고 입시에 대한 부담만 덜면 영어적인 역량을 확장시켜가지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입시를 내려놓는 게 저는 오히려 답이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아이의 페이스대로 믿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 가운데 아이가 공부 역량이 있는 아이라면 중학교 상황에서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공부 역량이 있는데 시험 보고 등수가 게시되고 반에서 몇 등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욕심이 있는 애는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욕심이 있어도 역량이 안 따라가는 애는 아무리 해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계속 좌절감이 쌓이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거의 이제 포기 수준으로 사실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 있어서도 너무 그런 강박관념을 좀 갖기보다
입시를 내려놓고 영어 교육의 목표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좀 영어 노출을 시키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 게 좋겠느냐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 저희 아이도 저희 집사람도 좀 영어가 돼서 바이링걸 환경이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서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고 그랬더니 얘가 반은 영어로 얘기하고 반은 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talk to me, give me some food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얘가 진짜 영어적인 환경에 있으니까 지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5살이 돼서 우리 병설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6개월 정도 지금 다녔거든요. 지금 이제 1학기 다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또 영어 동화책 정도 읽어주려고 그랬더니 엄마 한글로 해. 한글로 말해. 아빠 영어 말하지 마. 한글로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바이링걸로 2개 했던 거 다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해놓고 뭔가 되고 있는 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게 중학교 때도 가고 그게 또 뭐 문법하고 내신하고도 이어져서 수능까지 간다라고 하는 요 착각도 좀 버려야 되거든요. 유초등 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에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쫙 땡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있는 듯 했다가도 신기루처럼 금방 없어지는 거거든요. 완성된 그런 공부 그릇이 아니에요. 공부 인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저는 그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저는 아이한테 영어 공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우선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심심하게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미디어 노출도 참 통제하기 이제 힘든데 미디어 노출, 뭐 TV 이제 기본적으로 없고 가끔 가다가 유튜브 같은 걸로 영상 같은 거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줄이고 심심하게 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심심하다고 책 읽어달라고 그랬을 때 한글 책을 갖고 오든 영어 책을 갖고 오든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지금 우리 유치원에 다녀서 한글 인풋 양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얘가 영어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더라고요. 한글만 계속 갖고 오고 그래서 저는 왜 한글만 갖고 와 영어책 안 갖고 와? 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계속 기다려봐서 지금 어차피 뭘 해도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본인이 라이팅 할 수 있는 언어적인 역량을 갖는 거를 퍼펙트 바이링걸이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얘는 한글로 글 쓰는 사람이 되든지 영어로 글 쓰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지 2개를 다 어떤 최고 수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얘 지금 메인 랭귀지는 우리가 지금 계속 한국에 있으면 한국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보조적으로 좀 들어가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본인이 가서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중학교 가서 시험도 보고 그러는 상황에서 더 영어를 잘하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동기가 됐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가르쳐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어 교육의 목표를 조금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너무 그런 좀 강박관념을 갖고 언제 뭐를 반드시 끝내야 된다. 그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달리니까 그런 거에서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잠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덜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제가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그래가지고 얘가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고 어른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한글도 말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됐었거든요. 갔더니 뭐 사회성이나 그것도 뭐 금방 따라잡더라고요. 얘가 환경에 좀 적응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위에 좀 아까 5살은 두 명이에요. 그다음에 6살 1명이고 7살 2명이거든요. 자기 위에 있는 애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놀고 그러는 연습하는데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하고, 또 틈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바닷가 좋아해가지고 바닷가 자주 가려고 하는데 자연 속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좀 길러주는 거. 그다음에 저녁에는 저는 인라인 타고 우리 아이들은 킥보드 타면, 지금 둘째는 3살인데도 킥보드 굉장히 잘 타거든요. 그래서 농구를 사실 애들 공이 아니라 어른 공을 갖고, 이 부분도 사실 유태인 교육적인 인사이트에서 얻은 건데, 유태인들은 자기 어른 텍스트를 어린이 버전으로 톤다운 시키지 않습니다. 어려운 그 상태로 어려우니까 설명을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텍스트 그대로 뭐 암송하게 하고 그걸
설명을 더 많이 해주는 걸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농구를 하면서도 느꼈어요. 어린이 농구 되고 조그만 걸로 했더니 사실은 뭐 이거 농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고 그냥 저기 되는 건데 너무 무겁잖아요, 어린 농구. 그거 갖고 튀기는 연습을 하면서 근력을 기르는 것 같더라고요. 패스하고. 그래서 이것도 나름 괜찮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계속 운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이 어렸을 때 특히 뭐 초등 저학년까지 목표는 허벅지가 튼튼한 애들로 키우는 게 저는 가장 큰 관건이고, 네덜란드가 사실은 수영도 전 종목을 잘합니다. 운동을. 평야지대니까 다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팅 타고 그래가지고 동계하게 전 종목을 다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제일 인성이 좋은, 그다음에 뭐 그 대마초 같은 거를 합법화해도 전혀 그게 마약 중독이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좀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체력적 기반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좀 길러야 될 부분이 그런 근성, 그다음에 뭐 체력적인 부분, 자연과의 교감, 이런 부분의 공부 그릇이 좀 집중적으로 해서 나 이걸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영어 공부 좀 못하는 거, 아니면 뭐 인지 공부나 수학 지금 어렸을 때부터 좀 미리 좀 저도 수학을 좀 더 애가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한데 그걸 이미 뭐 이렇게 안 해도 좀 별로 불안하지가 않은 거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확실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도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